여러분, 혹시 눈으로 뒤덮인 대지의 끝자락, 사람이 사라진 길 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알래스카 북단,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그곳은 비행기도 오지 않고 가끔씩 끊기는 전기와 엉킨 통신망이 전부인 고립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는 한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이끄는 것도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울타리를 세우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켰고 누군가 다가오면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 개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설동이. 한국에서 태어난 진돗개였습니다. 누군가가 버리고 간 개도 길을 잃은 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한 간호사의 곁으로 다가왔고 마을 전체의 삶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낯선 존재였습니다. 외부에서 온 그 개를 주민들은 경계했고 며칠이고 말 한마디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개가 움직이면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 개가 자리를 지키면 무언가가 지켜졌다는 걸요. 무너진 길에서 누군가를 먼저 발견한 것도, 눈보라 속에서 실종자를 찾아낸 것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준 것도 모두 그게 설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돗개 설동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며 신뢰에 대한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던 어떤 것,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이 개는 묵묵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난 믿음, 그리고 하얀 숨결 하나가 바꿔놓은 마을의 계절. 그 모든 것의 시작,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알래스카의 끝자락, 늦가을의 눈은 소리 없이 땅을 덮었다. 11월이라 하기엔 너무 깊은 추위, 마을의 오래된 외벽은 벌써부터 얼음꽃을 틔우고 있었고 사람들의 입김은 하루 종일 공기 중에 머물렀다. 바깥엔 거의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이 고립된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간호사 안나는 그런 날엔 특별히 더 병원 앞을 살폈다. 급히 실려올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썰매가 눈에 파묻히는 사고도 흔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하얗고 고요했다. 하지만 이상한 기척이 감지됐다. 병원 문 앞, 눈 위에 뚜렷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크기도 모양도 평범한 개와는 달랐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곳엔 낯선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글거리는 듯한 눈빛, 정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모습은 위협적이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마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듯한. 안나는 일단 안으로 그를 불러들였다. 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병원 안으로 들어왔고 한사코 구석에 자리를 잡고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목줄도 없었고 목에 달린 것은 낡은 가죽끈뿐이었다. 그것엔 작게 연필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진돗개. 이름 설동이. 진돗개. 안나는 한국에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그의 털은 깨끗한 백색이었고 움직임은 조용하면서도 기민했다. 설동이는 병원에서 며칠을 그렇게 머물렀다. 누구의 명령도 없이 누군가를 돌보듯 병실 옆을 지나가고 한밤중에도 문 앞에서 눈을 응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처음엔 주민들이 불안해했지만 이윽고 모두가 알게 됐다. 그 개가 있는 곳엔 이상하게도 평온이 깃든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온 주민 하나가 술에 취해 병원 주변에서 길을 잃었다. 마이너스 20도의 추위에선 1시간이면 동상은 물론 생명도 위험한 상황. 하지만 설동이가 낑낑대며 병원 문을 긁었고 안나가 따라간 끝에 눈 속에서 쓰러진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설동이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병원 앞에 작은 털 담요를 깔아주었고 아이들은 매일 간식을 챙겨오며 그를 친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나는 알았다. 설동이는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느끼고 판단하고 지켜내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 마을엔 그 어떤 경찰도 소방도 군대도 오지 않는다. 오직 이곳에 남은 사람들만이 서로를 지켜야 할 뿐이다. 설동이는 그렇게 마을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것이 알래스카 설산의 수호자 설동이의 첫 번째 이야기였다. 설동이가 마을에 머무른 지 한 달이 넘었다. 어느 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해가 뜨기 전 병원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마을 끝자락으로 향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도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날도 그 일과는 변하지 않았다. 안나는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순찰을 돌고 있는 걸까? 그날 안나는 병원 일정을 마치고 조심스레 설동이를 따라 나섰다. 그의 걸음은 의외로 규칙적이었다. 마을 외곽을 반원처럼 한 바퀴 도는 경로. 언덕을 넘어 나무 다리를 지나 폐가로 쓰이는 창고 뒤편까지. 설동이는 매번 그 지점에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마치 냄새를 읽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이상할 정도로 정교한 순찰이었다. 몇 날 며칠을 관찰한 끝에 안나는 확신했다. 이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이 마을의 경계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보상도 없는 일인데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과처럼 경계를 돌았다. 한밤중이면 안나는 종종 창문 너머 그의 실루엣을 보곤 했다.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하얀 점 하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 목장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작은 외양간이 눈에 파묻히며 안에 갇힌 양 몇 마리와 소년 하나가 나오지 못하게 된 것. 마을 남자 셋이 삽을 들고 나갔지만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구조는 점점 늦어지고 무전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설동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낮은 경계음이었다. 그는 병원 문 앞에서 갑자기 뛰쳐나갔다. 안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의 뒤를 따랐다. 눈길을 헤치며 도착한 외양간. 그곳엔 구조팀보다 먼저 도착해 바깥 눈을 파헤치고 있는 설동이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앞발로 눈을 밀어내고 때때로 입으로 눈더미를 물어나르며 구멍을 만들고 있었다. 놀랍게도 안나가 도착했을 때는 안쪽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설동이는 그 길을 잃지 않았고 누구보다 먼저 생명을 찾았다. 이후 설동이는 더 이상 병원 앞개가 아니게 되었다. 주민회의에서 그의 이름을 마을 비상방송에 공식 등록하기로 했고 간호사 안나는 그를 수호견 설동이라고 불렀다. 이제 주민 누구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설동이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설동이는 더 이상 마을만을 순찰하지 않았다. 그 눈은 이제 산등성이 너머까지 향하고 있었고 그는 점점 더 날카롭고 조용하게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더 깊어지고 알래스카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눈은 사흘을 쉬지 않고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을 닫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고요는 곧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마을 회관 스피커에서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다. 북서쪽 고산지대에 설표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주민 여러분, 해질 무렵 외출은 삼가주십시오. 설표. 북미에서도 보기 드문 맹수였다. 평소에는 사람을 피하지만 식량이 부족한 겨울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미 수십 킬로 떨어진 인디언 마을에서는 염소떼가 습격을 당했고 수색대는 사람의 흔적 옆에 깊고 넓은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했다. 마을은 바짝 긴장했다. 그날 밤 설동이는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병원에 돌아왔다. 안나는 처음으로 설동이의 털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봤다. 가까이 가보니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와 부딪혔다는 건 확실했다. 설표일까?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처를 씻기고 조심스레 붕대를 감았다. 설동이는 가만히 있었다. 신음도 없었고 낑낑대는 소리조차 없었다. 오히려 눈빛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고 단단했다. 다음 날 마을 외곽 순찰 중이던 주민 하나가 낯선 자국을 발견했다. 나뭇가지 위에 얹힌 짧고 두꺼운 털, 그리고 깊게 패인 발자국. 설표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옆엔 낯선 흔적도 함께 있었다. 개의 발자국. 그것도 한 방향으로 향하는 뚜렷한 움직임. 설동이야. 누군가 중얼이듯 말했고 모두가 침묵했다. 그날 이후 설동이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마을 경계선에 머물렀다. 눈밭 위에 희미한 실루엣만이 보일 뿐 그는 다시 병원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를 방패 삼아 마을과 야생 사이의 틈에 자신을 놓은 것처럼. 그 무렵 인근 산장에서 한 아이가 실종됐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수색대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안나는 반사적으로 무전기를 들었다. 설동이 들리니? 물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누군가가 외쳤다. 마을 북쪽으로. 눈길에 작은 발자국이 있어. 설동이는 그날 밤 북쪽 산등성이에서 실종된 아이를 발견해 병원까지 이끌었다. 아이는 저체온증 상태였지만 무사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희망을 보았다. 설표는 그 후로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다. 이 마을 끝자락 어딘가 밤의 그림자 속을 묵묵히 순찰하는 하얀 개가 있다는 것을. 그는 짖지 않고 싸우지 않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게 이곳을 지키고 있다. 설동이. 그 이름은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눈보라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새벽 마을 북쪽에서 갑작스러운 굉음이 들려왔다. 마치 바위가 부서지는 듯한 충격음.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불을 밝히고 모였다. 소방 장비도 없고 전기도 불안정한 이곳에선 사람들의 귀가 유일한 경보 시스템이었다. 다들 짐작했다. 무너진 건 북쪽 고지대의 바위 절벽. 그 아래엔 오래된 외양간과 사료 창고가 있었다. 다행히 사람은 없었지만 가축 몇 마리가 그 안에 있었다. 눈 속을 헤치고 그곳에 도착한 건 안나와 설동이었다. 그날따라 설동이는 유독 일찍 움직였고 마치 그 소리를 예감한 듯 진작에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안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외양간은 절반쯤 눈더미에 묻혀 있었고 나무 벽은 찢겨져 바깥이 드러나 있었다. 그 안에서 가냘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송아지였다. 무너진 구조물 사이에 갇혀 있었고 위로 더 큰 눈덩이가 쏟아질 기세였다. 접근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때 설동이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눈 속을 파고들었고 좁은 틈 사이로 몸을 웅크린 채 안으로 들어갔다. 안나는 놀라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는 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이내 작고 둥근 머리가 눈 속에서 빠져나왔다. 설동이는 송아지의 옆구리를 조심스레 밀며 밖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주민 몇 명이 도착해 삽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고 10분 뒤 두 생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설동이의 몸은 눈과 진흙, 피로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꼬리 한 번 흔들지 않고 다시 마을 언덕으로 걸어갔다. 뭔가를 감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설동이의 존재를 단순히 수호견이 아닌 예지자라고 불렀다. 그가 먼저 감지했던 설표의 흔적, 아이의 실종, 외양간의 붕괴. 마치 그는 예고도 없이 닥치는 재난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마을 노인은 말했다. 개가 아니라 혼이야. 이 땅에 혼이 깃든 거야. 설동이는 그 이후로도 병원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영역은 점점 넓어졌고 순찰 시간도 길어졌다. 누군가는 그를 설산의 파수꾼이라고 불렀다. 그는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이면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냥꾼이 마을 회관에 뛰어들었다. 설표다. 북동쪽 절벽 위에서 봤어. 두 마리야. 하나는 새끼까지 끼고 있어.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제는 단순한 동물의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아이들과 노인을 먼저 보호해야 했고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던 중 설동이가 다시 병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은 흙과 진눈깨비로 범벅이었고 그 눈빛은 지난 어느 때보다도 깊고 냉정했다. 그는 가만히 안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 북동쪽 산길을 향해 걸어갔다. 그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안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설동이는 싸우러 가는 중이었다. 설동이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안나는 한참을 그 자리를 지켜보다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그와 함께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을은 비상대기 상태였다. 가축들은 안전한 창고로 옮겨졌고 주민들도 자가용에 연료를 채워 혹시 모를 대피에 대비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북동쪽 절벽 위에 사슴 사체가 발견됐다. 설표가 남긴 흔적이었다. 이상한 점은 있었다. 먹이의 목덜미는 깨끗하게 물린 자국이었지만 살점은 거의 뜯기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전문가인 산림보안관은 말했다. 경고용입니다. 자기 영역이라는 표시죠. 마을은 다시 얼어붙었다. 그리고 또 하루가 흘렀다. 그날 밤 설동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아이들은 울먹였고 어른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안나는 믿고 있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 그리고 그녀는 몰래 무전기를 들고 마을을 나섰다. 방향은 북동쪽 절벽 설표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하얀 설원 위 안나는 그를 발견했다. 바위 틈에 선 설동이. 그의 시선은 절벽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털에는 핏자국이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설표가 있었다. 두 마리. 하나는 성체 수컷, 다른 하나는 몸집이 작고 민첩한 암컷이었다. 그들은 설동이를 에워싸고 있었다. 안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첫 번째가 움직였다. 암컷이었다. 빠르게 원을 그리며 설동이의 측면을 노렸다. 하지만 설동이는 회피하지 않았다. 대신 바위 위에서 한 발짝 아래로 내려왔다. 시야를 확보한 것이다. 암컷이 점프하자 설동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튕겨내며 옆구리를 물었다. 그 순간 수컷이 뒤를 쳤다. 하지만 설동이는 몸을 비틀어 바위 틈으로 파고들었고 두 마리는 부딪히듯 헛디뎠다. 설동이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계산되어 있었다. 그는 회피와 반격의 경계를 넘나들며 두 마리를 서로 충돌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술이었다. 수비가 아니라 지휘였다. 하지만 설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수컷은 방향을 틀어 절벽 반대편으로 돌았고 암컷은 정면에서 시간을 끌었다. 협공.
설동이는 갑자기 자세를 낮췄다. 그리고 전광석화처럼 아래로 굴러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수컷이 덮쳤지만 빈 공간이었다. 다음 순간 설동이는 수컷의 뒷다리를 물고 매달렸다. 야생에서 그 부위는 균형을 잃게 만드는 급소였다. 수컷은 괴성을 지르며 몸을 털었고 설동이는 튕겨나가 바닥을 굴렀다. 그 틈에 안나는 무전기를 켰다. 응답하라. 설표 2마리 확인 고지대. 설동이와 교전 중. 구조 요청.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전파음뿐이었다. 마을은 이미 눈으로 고립돼 있었다. 설표가 다시 설동이를 노리고 달려들었고 암컷까지 가세했다. 싸움은 점점 거칠어졌고 설동이의 호흡도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밤 설동이는 마치 그 싸움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싸웠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넘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갑작스레 찾아왔다. 수컷 설표가 마지막 힘을 모아 설동이를 향해 몸을 던졌고 설동이는 그 순간 바위 옆의 눈더미를 향해 빠르게 몸을 굴렸다. 그리고 수컷의 발밑, 빙판 아래의 얇은 눈이 무너졌다. 설표는 그대로 아래 계곡으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암컷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설동이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암컷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설동이를 한참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새벽 설동이는 피범벅이 된 채 마을로 돌아왔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발로. 그의 귀 끝에는 설표의 털이 묻어 있었다. 설동이는 새벽이 오기 전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발자국은 붉고 무거웠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병원 앞에 다다르자 문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안나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모든 피로를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설동이의 몸 곳곳엔 깨진 발톱, 긁힌 상처, 움켜쥔 이빨 자국들이 선명했다. 그는 몸을 낮춘 채 안나의 손에 코를 기댔고 그제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단순한 안도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작은 개가 감당한 싸움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 병원에선 설동이를 간이 진료대에 눕혔다. 항생제를 투여하고 따뜻한 담요를 덮고 밤새 불을 끄지 않은 채 곁을 지켰다. 아이들이 하나둘 병원을 찾아왔고 그의 주위를 조용히 맴돌았다. 설동이는 울지도 낑낑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 외곽을 순찰하던 주민 중 한 명이 말했다. 설표가 떠났어요. 더는 발자국이 없어요. 사슴떼도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고 짐승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마을은 오랜만에 긴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환호하지 않았다. 그 모든 평온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조촐한 모임이 열렸다. 주민들은 설동이를 위한 작은 깃발을 만들었다. 눈 속의 수호자 설동이. 병원 입구에 그 깃발이 꽂혔고 아이들은 직접 만든 종이 목걸이를 그의 침상 앞에 걸었다. 하지만 정작 설동이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문 앞에 앉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을을 향한 순찰을 재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다. 이제 그는 전과 같지 않다는 걸. 그의 걸음은 조금 더 무겁고 눈빛은 조금 더 깊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멀리 나갔고 더 오래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날은 해가 2번이나 뜰 때까지도 병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안나는 깨달았다. 설동이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지키려는 것이 아닐까. 이 작은 마을을 넘어 자신이 발을 디딘 이 설산 전체를.
그해 겨울은 그 어떤 해보다 길고 깊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울타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가축도 잃지 않았으며 아이들도 눈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그 기적의 중심에는 설동이가 있었다. 그는 전보다 더 조용히, 그러나 더 멀리서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다. 봄이 오기 전 알래스카는 한 번 더 대지를 얼린다. 새벽 기온은 여전히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졌고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조차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설동이는 여전히 순찰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매번 지나가던 서쪽 협곡 근처 가축들이 유난히 불안해했고 바람결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안나는 설동이의 행동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느꼈다. 그의 귀가 더 자주 움직였고 산 쪽으로 향할 때는 항상 잠시 멈춰 서서 오랜 시간 냄새를 맡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 징후는 현실이 되었다. 마을에서 남쪽으로 5킬로 떨어진 폐광 입구 근처 순찰 중이던 사냥꾼이 급히 무전을 쳤다. 폐광 쪽 눈더미 아래 큰 움직임이 있어. 이건 곰이야. 겨울잠에서 깬 곰이야.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다. 설표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다. 곰은 힘이 강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특히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개체는 극도로 민감하고 공격적이다. 이동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만일 마을로 내려온다면 막을 방법은 거의 없었다. 더욱 문제는 그 곰이 새끼를 데리고 있다는 정황이었다. 긴급 회의가 열렸다. 마을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강화하고 야간에는 가축들을 창고 깊숙이 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곰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인명피해는 막기 힘들었다. 그날 밤 설동이는 다시 사라졌다. 그가 향한 곳은 폐광 쪽 협곡이었다. 안나는 잠시 따라 나섰지만 눈보라가 심해지는 바람에 얼마 못 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대신 무전기를 켜놓은 채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다. 새벽 3시 무전기에서 작은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희미한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구조 신호였다. 안나는 재빨리 마을 장정들과 함께 폐광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설동이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입으로 구루터기를 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엔 작은 곰 새끼가 기절한 채 누워 있었다. 눈 위엔 엄청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고 바위엔 긁힌 자국과 피가 섞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설동이는 곰과 정면으로 싸우진 않은 듯 했다. 대신 새끼를 떼어내어 다른 방향으로 유인했고 어미와 거리를 벌려놓은 채 위협을 최소화한 것이었다. 이 전술은 동물 행동학자들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방식이었다. 마치 포식자의 공격 본능을 이용해 싸우지 않고도 상황을 정리한 듯한 전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곰 새끼를 조심스레 풀어주고 어미 곰이 돌아오지 않도록 인근 숲에 먹이를 흩뿌렸다. 다행히 곰은 며칠 뒤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날 이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동이는 상처를 입었지만 평소와 같은 태도로 돌아왔다. 병원 문 앞에 앉아 해가 뜰 때까지 조용히 눈을 바라보던 그 모습은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한 믿음을 남겼다. 마을 노인은 다시 한번 말했다. 적에는 이 산의 영혼이야. 우리가 잊고 지내던 것들을 하나씩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야. 그리고 그 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설동이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작은 마을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곰과의 대치 사건 이후 폐광 인근을 순찰하던 주립 산림국 직원이 우연히 설동이를 촬영했고 그 영상이 SNS에 올라가며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설산을 지키는 하얀 개, 눈 속의 지휘관,
곰마저 물러나게 한 개라는 제목의 영상은 수십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언론도 반응했다. 현지 방송국은 설동이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마을까지 들어왔고 안나는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그간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전했다. 설동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외부인은 병원 담장 밖에서 멀찍이 촬영을 했고 설동이는 예상과 달리 낯선 카메라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자신의 루틴대로 병원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저 아이는 본능으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지혜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던 방식으로요. 안나의 말은 방송에서 그대로 인용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설동이는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작은 마을에는 이름 모를 기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외투와 가축 보호, 펜스 등이 새로 설치됐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단 한 마리의 설동이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설동이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일정한 시간에 떠났고 다시 일정한 시간에 돌아왔다. 다리를 다친 이후에도 순찰을 거르지 않았고 마을 외곽을 도는 그의 발걸음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그가 없는 새벽이면 사람들은 긴장했다. 그가 병원 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 마을 전체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손수 만든 작은 종이 명찰을 설동이에게 건넸다.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설동이 형, 우리 마을 경찰 되어주세요. 그 종이 조각은 며칠 동안 설동이의 가슴에 조심스레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걸 본 방송국 기자는 다시 기사 제목을 바꿨다. 알래스카의 유일한 경찰, 진돗개 설동이. 이후로도 몇 차례의 작고 큰 위협이 있었지만 마을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설동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경계가 아닌 안정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고 안나는 느꼈다. 설동이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존재였다. 설동이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 어떤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눈발이 날리는 알래스카의 새벽, 그는 다시 병원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늘도 안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설동이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동물보호국에서는 설동이의 행동과 능력을 공공재난대응자원으로 공식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일부 동물 훈련 기관에서는 진돗개의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 유명 탐지견 센터에서는 설동이 2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돗개를 대량 수입해 훈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설동이는 훈련받아 그렇게 된 개가 아니었다. 누군가 가르쳐서 경계하고 가르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인 존재였다. 며칠 후 마을에 대형 SUV가 도착했다. 안나는 병원 창문을 통해 그 차량에서 내리는 남자들을 지켜보았다. 외투에 새겨진 마크에는 미국 동부 K9 육성연구소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단도직입적이었다. 설동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후세를 키울 수 있는 유전자 샘플도 채취할 겁니다. 이건 알래스카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자산입니다. 마을 회의는 즉각 열렸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누군가는 말했다. 설동이는 우리 겁니까? 우리 허락 없이 그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아니, 우리도 언젠가 그를 잃을 날이 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더 많은 설동이가 생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설동이는 조용히 병원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다. 회의 결과 마을은 결정했다.
설동이는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수치화되거나 분해될 수 없는 존재라고. 안나는 그날 밤 병원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설동이의 곁에 등을 붙이고 앉았다. 그녀는 말했다. 혹시 내가 떠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원해서일 거야. 우리는 널 지킬 거야. 우리가 아니라 내가 우리를 지켜줬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SUV는 조용히 떠났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안나는 문득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설동이의 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멀리, 아주 멀리 있는 눈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안나는 낯선 기척에 잠에서 깼다. 병원 창문 밖 설동이가 없었다. 문 앞에 남겨진 건 발자국 하나. 그리고 병원 울타리 기둥에 아이들이 걸어두었던 종이 명찰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마을 경찰 설동이. 안나는 무전기를 붙잡고 입을 떼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담요를 둘러쓰고 병원 계단에 앉아 아주 오랜 시간 눈 내리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설동이. 그 이름이 이제 마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설동이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병원 문 앞을 힐끔거렸다. 새벽이면 울타리 바깥까지 나가 발자국을 찾았고 아이들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한참을 밖을 응시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다. 눈밭은 깨끗했고 병원 앞 계단도 텅 비어 있었다. 마을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새벽에 들린 멧돼지 울음에 주민은 놀라 문을 잠갔고 가축을 보러 간 어르신은 돌아오는데 한참이 걸렸다. 설동이가 떠난 이후 마을은 처음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감정을 실감하고 있었다. 안나는 무전기를 침대 옆에 두고 잠들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면서도 혹시 무슨 소리라도 들릴까 기다렸다. 그날 밤 꿈속에서 안나는 설동이를 만났다. 마을 너머 설산 위에서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그 등 뒤로 커다란 백색 수묵화 같은 산맥이 펼쳐져 있었다. 안나는 꿈속에서 그를 부르고 싶었지만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병원 문 앞 낡은 철제 바닥에 진눈깨비가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아주 희미한 발자국 하나. 다른 개와는 전혀 다른 각도, 전혀 다른 깊이의 흔적. 그것은 설동이었다. 단 한 발자국. 하지만 그것이면 충분했다. 아이들은 다시 병원으로 모였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외곽 울타리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설동이를 봤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마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병원 문 앞에는 다시 따뜻한 담요 한 장과 그 위에 놓인 작고 둥근 사기 그릇이 놓였다. 안나는 조용히 그릇에 물을 따랐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언제든 돌아와. 아니, 사실 너는 떠난 적 없었지.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조용히 불을 껐다.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간 병원 창문 아래 눈 위에 새로운 흔적이 생겨났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꼈다. 설동이는 지금도 마을을 돌고 있다. 어둠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 마을의 경찰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그 말은 어떤 경고보다 따뜻했고 어떤 울타리보다 단단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나 눈부신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지키며 무너진 희망을 일으키는 건 마치 인간만의 역할처럼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그 눈 덮인 설산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정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큰 울림을 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병원 문 앞에 조용히 앉아있던 진돗개 설동이. 그는 가르침 없이도 누군가를 지키는 법을 알았고 명령이 없어도 책임을 다할 줄 알았습니다. 늑대가 다가왔을 때, 설표가 마을을 위협했을 때, 그리고 굶주린 곰이 침입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동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고. 그는 이 땅의 혼이었다고. 우리 안에 잊힌 본능, 서로를 살피고 지켜내는 본래의 감각.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눈빛은 우리가 삶에서 놓쳐왔던 조용한 책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지만 분명했던 의지.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설동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눈 속으로, 바람 속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더는 병원 문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그의 존재는 이 마을을, 이 계절을, 그리고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계는 울타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설동이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새벽 첫눈이 내릴 때 병원 앞에 찍힌 작고 둥근 발자국 하나. 그 발자국이 남긴 의미를. 그건 단지 개가 지나간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이며 아직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남아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설동이. 그 이름은 이제 한 마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지켜주는 마음의 또 다른 이름이며 함께 살아가는 용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설동이를 기억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당신의 곁에도 반드시 한 마리 설동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변함없이 당신을 지켜주는 그 존재를 오늘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